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함께 알아볼 컨텐츠는 놀교왕 전기 그는 문올리였다 라는 건데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화 시작된 참가자들의 첫 인상, 현재 최대의 빌런인 6번 파이님의 첫 소감은 전체적으로 약해 보인다라고 했죠. 실제로도 1, 4번을 가장 만만하게 보았고 그런 보여지지 않는 감정선에서 공영주님은 이제 쎄함을 느꼈죠. 그죠? 고영준님은 4번 점기님과의 대화에서 이제 8일차에 대한 룰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대화를 둘이서 했는데, 실제로 그 대화에 나눴던 내용을 공영준님이 실천을 하죠. 동목권을 삽니다. 이 금액이 이제 자그마치 5천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모든 참가자들이 공영준님에게 이런 정보권을 구매했다는 거에 대한 모습을 굉장히 혐오했죠. 8일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투표를 통해서 누군가가 탈락이 되는데, 그 탈락에 대해서 첫 번째 탈락될 사람은 누가 봐도 이제 공유주님인 거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4번님일 거고. 그 이유는 공유주님도 이제 설명을 해요. 처음에 이제 1화나 2화를 봤을 때 공유주님이 다른 참가자들과 이제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4번님도 마찬가지고. 둘이 성향이 비슷해요. 조용조용하고 나서는 성격이 아니야. 두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을 좋아하고 방구석에서 이제 뭐 토크온을 하는 그런 경우였고요. 4번님 같은 경우에는 인싸들의 저런 화합된 모습에서 자신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자기가 좀 따돌림을 당한다. 뭐 따돌림까지는 아니죠. 여기서 내가 어울리질 못한다. 그러니까 투표권을 시행했을 시에는 당연히 자기가 가장 먼저 아웃될 거고, 4번님도 그 행보를 뒤따를 것 같고, 그래서 1번님은 정보권을 구매하고 이제 공유권이라는 가짜 룰을 자기가 만드는데, 내가 알려준 이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할 시에는 그 사람이 퇴소를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우리 같은 배를 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파이님은 이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시청자들은 그럴 수 있죠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둘이 남자고 나 혼자 여자인데 최후로 우리 3인이 남았을 시에 무조건 아웃당하는 건 나지 않냐. 그 다음 둘의 전쟁에 있어서는 뭐 자기가 뭐 알바는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내가 가장 먼저 탈락하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6번님 같은 경우에는 이 연합을 반대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1번님이 따로 4번님하고 6번님을 불러서 치킨을 먹어요. 명분은 치킨을 먹자고 하는 건데 이제 작단 모의를 한 거죠. 하지만 4번님은 이제 판단을 잘못했다는 게, 여기서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4번님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도 뭐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저는 10만 명도 안 되지만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자기를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그런 지지층도 없어. 그런 사람들 생각도 4번님은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인지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방송감도 있을 뿐더러 유튜브도 하고 아프리카 TV에서도 좀 탄탄한 지지층도 있고 메이저 분들하고 방송도 많이 한 이제 파이님의 방송감을 믿었는데, 이 선택이 매우 잘못된 거죠. 그죠? 여기서 아주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건데, 뭐 방송감으로서는 좋죠. 내가 초청한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반대한다. 딱 여기까지만 봐도 시청자분들은 뭐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무지함에서 나오는 무식함, 그런 모습에 2번님을 그냥 싫어할 뿐이지 6번님에 대한 혐오감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6번님이 문매를 맞고 욕을 먹게 되는 과정은, 시청자들은 1인 1명에 대한 모두가 이제 두뇌 싸움, 그리고 파벌이 생겼을 시에 그 파벌은 남자 여자가 아닌 사람 대 사람 지능 싸움에서 남녀가 섞여서 그런 이제 좀 고도의 심리전을 좀 원했었는데, 6번님이 정치질을 시작합니다. 근데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정치질은 뭐 당연한 거예요. 저 같아도 내가 아웃당할 상황이야. 뭐 반대로 역으로 여기 두 명은 여자고 나 혼자 남자야. 최후로 난 3이니?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1, 4번을 팽할 수밖에 없죠.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시청자들의 역함을 느낀 것은 여자팀 만들어버린 파이님의 그 모습, 그리고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해놓고 전쟁을 선포할 거면은 나는 너희들과 팀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다 발설하겠다.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도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 4번이 6번이 살아남으려면은 저게 맞지. 하지만 파이님은 남자와 여자의 갈등으로 몰고 가는 그 점에서 사람들이 역해한 거예요. 그죠? 이게 두 번째 역함이었는데, 첫 번째 역함은 뭐였냐? 파이님이 이제 발언을 조심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좀 컨트롤을 한 것 같은 모습은, 나는 지금 사람을 그냥 싫어하지 않아, 이렇게 연기를 한 것인데, 그냥 누가 봐도 6번님은 그냥 1번, 4번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굳이 섞여서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8일차에 대한 정보권을 1번이 알려줬지만, 이 정보를 내가 자연스럽게 8일차 알게 됐더라면은 1, 4번을 없애고 싶은데, 혐오에 싫어 이 정도 아니더라도 내가 이 룰을 알게 됐을 때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이 나에게 딜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방송 중에 녹화를 따로 하잖아요. 그 심리 상태를 그때 왜 그랬냐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Q&A 시간인데, 만약에 나는 7번님이 나에게 이런 정보권을 알려줬더라면 한번 따라갔을 생각이 있었을 것 같다 라는 모습을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된 거죠. 저 사람이 그냥 1, 4번 싫어하는구나. 그 모습이 첫 번째 역함이었고, 두 번째가 두뇌 싸움은 좋아. 근데 파벌을 만드는데 남자 여자 이 파벌을 만들고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해놓고, 세 번째 바로 통수를 때리는 모습. 이 모습에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좀 화가 많이 쌓인 건데, 자 이제 여기서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럴 수 있어. 근데 파이님 덕분에 만들어진 여자와 남자의 이 파벌이 생겨서 이제 말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4번님은 위험을 감지하죠. 1번이 이대로 퇴소를 당한다면 두 번째는 나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1번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이거는 시청자들도 동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번을 보호를 하려고 궤변을 들여놓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이제 무논리에 가까운데, 그 무논리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돈을 단순하게 그냥 큰 액수를 사용한 1번이 퇴소를 당해야 한다면 2번도 퇴소를 당해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이유는 없어요. 그냥 궤변이죠. 1번이 돈 많이 썼으면 2번도 많이 썼다. 그러니까 1번이 나갈 거면 2번도 나가라. 이 말은 왜 했냐? 3대3의 구도를 만들려고 한 거죠. 남자와 여자가 아닌 쪽수를 맞춰서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이제 두뇌 싸움을 하려고 한 건데, 고로 1번도 보호를 해주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따로 4번님이 방송을 공유주님이랑 뭐 어떤 안경 쓴 분이랑 얘기를 했듯이, 내가 봐도 내가 말한 거는 궤변이고 무논리였다. 하지만 여기서 주도권을 뺏긴다면은 뗀다.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절대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해서 궤변을 들여놓았다고 해요.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죠. 그 모습에 이제 정기님의 이제 두뇌 싸움을 하는 모습에 시청자들이 구독을 눌러주게 된 거고 떡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4번님이 노린 건지 그냥 이제 말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나오는 그 토크온에서 나온 그 짬밥으로 인해 사람들이 좋게 봐서 떡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논리와 심리전이 아주 여자 팀원들에게 아주 독침을 놓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6번과 2번에게 이제 궤변과 심리전으로 대응을 하고, 이제 여자들은 이제 논리관이 감정 싸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말 그대로 파국에 치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번 파이는 시청자들이 역하게 보이기 시작한 배신 그리고 정치 장면을 빼놓고 봤을 때는 논리와 명분으로 충분했죠. 그죠? 하지만 논리와 명분 시작 전에 이제 제작진과 시청자들이 원한 고도의 두뇌 싸움이 아닌 남녀 파벌을 조성했고, 1인 1명이 원했던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나 가면 쓴 모습이 아닌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제 사람과 사람으로 나뉘어서 논리 플러스 이제 명분이라는 좋은 허수를 씌워서 나가는, 이제 나는 정의다, 너희가 악이다. 게임을 게임으로만 봐야지. 시청자들, 특히 이제 건빵, 근데 팬도 아닌 너희들이 무슨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잘못이 없다 라는 이제 반박을 하는 이런 모습에 좋지 않았던 민심을 더욱더 이제 최악으로 끌고 가는, 이제 기름에다가 이제 기름을 그냥 팍 붓는 거죠. 그 모습에 시청자들이 우액을 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이제 공혁주님의 가짜 사나이, 작년에 가짜 사나이와 같은 다를 바 없는 악플이 엄청나게 달리게 되는데, 제작진의 의도였던지 아니면은 따로 정기님의 지인분들이 이제 인생을 삶 얼마나 더 살았겠지만 뭐 10년 뭐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되는 선배들이 조언으로 이제 대형 세탁기를 돌려주게 하죠. 어제 13일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이제 4번님의 대인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모습으로만 끝냈다고 하면은 이제 시청자들도 그래, 당사자들끼리 이제 화해를 했다는데 우리가 방방말을 못한 거다, 우리가 오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그죠? 실제는 머니게임 2회전을 시작해버린 6번, 실제 머니게임을 그냥 실행해버렸어요. 좋게 합방으로 끝냈으면 됐는데, 제가 봐도 저도 좀 역하고 보기 싫었어요. 좀 꼴 보기 싫었는데 좀 미안하지만, 하지만 막 댓글로 막 악플 쓰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6번님 좀 화해를 청하면 어떨까, 저건 좀 에반데. 근데 이제 저도 요건 못 쓰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막 요건 못 쓰고, 6번은 이제 자신의 민심을 체크하고 싶었고, 4번과의 합방 때 그때는 그랬구나, 우리가 그랬지 라고 하면서 이제 화해 모드로 가면을 썼지만, 시청자 1번 4번이 자기를 이제 싫어했을 수 있었던 행동, 그런 모습을 진심 어린 사과와 자신이 말했던 방방바로써, 그때는 방송 때문에 내가 좀
시청자들이 봤을 때 추악하고 나쁘게 보였던 거였겠지만 혹시나 지금까지 기분이 상했고 나를 나쁘게 생각했더라면 정말 미안해. 용서해 주겠니? 정기야? 라고 했더라면 두 번째 2번이었던 육지단님처럼 이미지가 이제 올라갔겠죠. 그죠? 하지만 이런 우리들과 상상과는 다르게 이제 정기에게 이제 억지 사과를 요구한 듯한 말투와 전혀 미안함이 없는 미안해. 아, 네, 여러분, 네, 제가 사과할게요. 예, 죄송해요. 됐죠? 이게 죄송하다고 느껴지나요? 저도 지금 전혀 죄송하다는 말투를 안 한 거거든요. 이런 제 연기 가는 게 아니고 이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사과가 아니야. 그죠? 그냥 사과했어. 됐지? 꺼져. 이제 이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역함을 더욱더 크게 느끼는 거고, 뭐 어찌됐건 그렇게 꾸역꾸역 이제 라이브 방송 끝내고 정기분이 돌아갔어요. 근데 따로 이제 파이님은 이제 시청자들의 민심을 체크하려고 방송을 키게 되는데, 이미 자 우리 사과하자 이게 아니고 자꾸 4번에게 약간 극딜을 먹여. 자 뭐 자꾸 독침을 놓는데 자기는 이게 티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느껴. 이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4번한테 네가 잘못했다는 거를 약간 살짝 어필하면서 너도 잘못했잖아, 그지? 나만 잘못한 거 아니잖아. 사람들이 방방만 못하는 거잖아. 우리 둘 다 잘못했잖아. 라고 하는 게 사과입니까, 그죠? 이땐 내가 이건 잘못했고 너도 이거 잘못했던 것 같은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미안해. 민심이 답이지 뭐. 미안하다 정기야. 사과 받아주겠니? 이런 대의의 모습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사람들도 그래 방송이었고 이런 잔소리 더 해봤자 뭐합니까? 당사자가 뭐 죄송하다 못 느끼는데 그죠? 아무튼 파이브는 이제 따로 자기 시청자들과 이제 통화로 해서 이제 민심 체크를 하는데 통화를 하는 시청자들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겠죠. 막 불불 끓는 모습이 그냥 보여요. 라이브 방송 다른 사람들이 그냥 잘라가지고 올린 거 엄청 많은데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하다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과 그런 모습과 말투, 언행을 봤을 때는 왜 나만 나락을 가는 것일까? 이제 파이번 입장에서 왜 나만 나락에 갈까? 나 모르겠다. 정기 너도 죽어라. 이제 하는 듯한 말투, 그죠? 실제로 본인이 행동으로 옮긴 이제 말과 패턴 그런 걸로 보면은 정말 답이 없다, 그죠? 그리고 바로 실제 원희 게임을 이제 벌인 6번 시다 원희 게임이야. 자, 이건 뭐냐? 4번과의 녹취록이 있다. 이 영상을 만들어서 난 따로 업로드 하겠다. 그러면서 정기님한테 전화를 걸어요. 정기야, 우리 따로 했던 이야기 있지? 어떤 말이요? 그 아까 우리 통화로 나눴던 거 그거 여기 방송에서 녹취록 틀어도 될까? 정기님도 이제 여기서 욕했을 것 같아 속으로. 그죠? 저 같아도 속으로 욕 박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으로 하신다고 하면 나도 방송으로 따로 올리겠다 라고 하고 파이는 그렇게 전화를 끊습니다. 자, 근데 이제 6번이 계약하는 혹시나 4번이 하는 뭐 패드립 플러스 이건 제가 상상하는 건데 뭐 전기님이 자 실제로 내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정기다. 그러면은 자 파이야 민심과 너가 예상했던 민심과 정반대지. 하하 너 정말 쌤통이구나. 너의 추악한 모습을 만인이 알게 돼서 난 정말 너무 기뻐. 넌 정말 쌤통이야. 잘 가렴 죽어버리렴 이러면은 민심이 뭐 조금 파이님에게 돌아올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냥 야 전기 또 사이다 발언 오지게 했네.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을 해줬네 라고 할 것 같아서 패들이 나쁘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너 나락으로 갔으면 좋겠어. 너 죽어버리렴. 이것도 정말 나쁜 거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폐악질과 못된 언행 그리고 그런 행동과 모습을 보여줬던 전기라고 할지라도 과연 민심이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 새벽인가 오늘 새벽인가 코트님 방송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뭐 나는 얘 파이랑 그렇게 친한 관계도 아니고 그냥 게임에서 그냥 게임 몇 판 같이 해보고 그냥 디스코드로 대화 좀 나눈 게 다다. 하지만 같은 아프리카 그 플랫폼의 동료로서 봤을 때 이거 파이 너가 좀 잘못한 거다. 그냥 미안하다고 그냥 그랜저를 하면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저도 이하 동문이거든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끝날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 군필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제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100%. 난 죄가 없어. 난 잘못한 게 없어.
난 정이야 라고 해도 군대 그런 데서는 그냥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저 같아도 실제로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그랜저를 박아야 돼. 그러면은 나를 증오하던 사람들의 민심이 좀 돌아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모르셔. 그러니까 이번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이제 교훈을 얻고 방송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시면 나는 좋겠지만, 글쎄요, 이게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저는 제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네요. 저런 머니게임 상황에 제가 들어가게 돼서 뭐두 번째 머니게임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학고여가지고 뽑진 않겠지만 뭐 저런 상황에 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역하다. 나는 저러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다수가 예스를 할 때는 그냥 노를 하는 것도 멋지지. 하지만 이거는 뭐 내가 뭐 아이디어를 개발한다거나 무슨 사업을 끌고 간다거나 할 때야 좀 멋있는 모습이지, 모두가 나를 비판하고 질타할 때는 그냥 그랜저를 박는 게 최고다. 내가 억울한 부분은 실제로 대표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최민수님 있죠. 최민수님이 할아버지 노인을 팼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그냥 그랜저를 박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제 심려를 끼쳐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리고 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랜저를 박았어요. 그때는 모두가 야 최민수 저분 뭐 방송 나와서 어린 친구들 개가천선 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품행제로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나? 네,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 막 선생님 역할로 나와가지고 이 차가운 물은 이건 어머니의 양수다 이러면서 막 와 참된 스승의 모습, 그리고 불량 학생들을 개가천선 시켜주는 그런 올바른 선생님이 이미지였었는데, 와 야, 노인을 때렸다, 야 이 개쓰레기네, 인간 쓰레기 말종이네, 이렇게 욕을 엄청 드렸었어요. 근데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수년 뒤에 나와요. 수년 뒤에 진실이 밝혀지죠. 그 할아버지가 그냥 연예인이라고 해서 운전 중에 자기를 들이받았던가, 그리고 뭐 빵빵해가지고 뭐 시비를 걸게 된 거야. 근데 최민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방송에도 보던 놈이고 자기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꼰대 할배가 이 쌍욕하면서 막 손찌검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옥신각신 하던 거였지 손찌검도 하지도 않았어요. 때리지도 않았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폭행당했다고 거짓으로 이제 뉴스 기자들한테 이제 말을 하고 해가지고 최민수님이 그랜저를 박죠. 죄송합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좋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민수님 지금 어떻게 해요? 방송도 더 잘 나오시고, 야 그러셨구나, 사람들이 막 멋있다고 해주잖아요. 야 역시 최민수님, 우리가 그때 모두가 다 욕하고 윽박지르고 이랬는데 정말 인성 짱이다, 이런 좋은 선례를 보고 하이님이 좀 깨닫는 삶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그냥 대표적으로 누구누구를 이렇게 언급하면은 죄송해서 말을 못하는데 나락가신 이제 유튜버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 길을 걷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뭐 저랑 뭐 1도 연분도 없고 친분도 없어가지고 뭐 나락가던 말도 뭐 상관 안 해도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냥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렇게 수십만 명에게 욕을 먹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저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참 자기만의 관점과 주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플랫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머니게임 하고 싶네.